전편은 도쿄 지리, 명소, 전철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편은 숙소 위치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도쿄는 넓고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은 적당한가를 첫 여행자에겐 알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장벽이 높지도 않죠. 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패션과 쇼핑에 관심이 많다면 서부, 전통 문화와 레트로 감성에 관심이 높다면 동부, 고급진 분위기와 일본 도심을 느끼고 싶다면 중부로 설정하면 돼요.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요즘 인기가 많죠? 장기간 여행하면서 호텔보다 좋다고 느낀 점이 많지는 않아요. 우선 비용이 호텔과 비슷하거나 비싸졌어요. 에어비앤비 황금기인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막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설들이 많아서 깨끗하고 싸고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 3년간 여행 못한 뒤 일본에 갔을 땐 가격이 호텔과 비슷하고 시설은 이미 낡아져 있었죠. 코로나 이후 새 숙박시설은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훨씬 더 비싸죠. 특히 고객 사용 후 처리가 미숙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침대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화장실 청소가 아쉽거나 청결에 미흡한 업체가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일본 자체가 집에서 담배 피는 경우가 많아서 옆집 또는 아랫집 등 담배 냄새가 숙박하는 곳으로 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벌레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제가 겪은 에어비앤비 가격 수준은 1인 기준 8만원대입니다. 6만원대라도 깨끗한 곳은 깨끗해요. 다만 6만원으로 저렴한데 청결까지 한다면 예약이 어렵겠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실망스럽죠. 대응이 빠르지 못합니다. 무인 방식으로 채팅만 가능하고 급한데 답장이 바로 오지도 않죠. 문제는 보통 사소해서 일본 여행에 익숙하면 어렵지 않지만 초보 입장에선 문화도 규율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문자도 한자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땀을 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게 지속되면 일본 여행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될 수가 있어요. 예로 에어비앤비는 내가 가져온 수건이 없다면 객실에 배치된 수건으로 모두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3일 이상은 무리죠. 반면 호텔은 수건뿐 아니라 기타 어메니티를 문에 걸어두고 가거나 로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죠. 호텔은 방에 벌레가 발견될 시 증거를 남기고 나가서 직원에 말하면 방 교체 또는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룸 업그레이드나 일부 할인도 해줄 때가 있죠. 규율상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고 호텔 규모에 따라 이미지를 위해 하는 즉흥 서비스입니다. 벌레 발견도 서비스를 주는 것도 흔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만 에어비앤비는 이런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에어비앤비는 무엇보다 여성이 숙박하기에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해요. 도심 중심가일수록 외국인들이 많아서 범죄에 노출된 상태라 이상한 사람들이 술 취한 척 집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시설이 호텔처럼 큰 업체가 아닌 대부분 개인이 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호스트가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딘가 모를 곳에 몰카가 있을 수도 있죠. 일본 내에서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 호텔은 카드키 없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서 1차 보안이 되고 객실 내 호출 버튼도 있어서 맘 편히 숙면할 수 있어요. 옆방이 시끄럽다면 직원에게 요청해서 조용히 만들 수도 있죠. 무엇보다 CCTV가 많아 사후 처리가 용이하고요. 어디까지나 초보 입장에서 에어비앤비 단점만 말하였을 뿐 일본 여행에 익숙하다면 일본인들의 생활에 녹아든 감성적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숙박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따로 중국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역의 중심일수록 숙박비는 높고 외곽일수록 저렴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렴하다고 외곽을 선호할수록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보통 3박에서 4박으로 짧은 것이 평균적인데 숙박비를 투자하고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심지와 외곽 비용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예로 서부 신주쿠가 주요 여행지일 경우 신주쿠역이 중심이 되는데 중심지는 호텔 기준 1인 1박 시 12에서 15만원 정도가 나오고 같은 신주쿠이지만 외곽일 경우 10에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20%, 2.5만원 차이가 되는데 4박일 경우 경비가 약 9만원 차이가 나죠. 조금 더 돈을 내서 이동시간을 줄인다면 몸도 편하고 더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여행일 경우 중심지를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3주 여행한다면 숙박료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행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교통비는 줄일 게 거의 없고 여행의 반은 식도락인데 식비를 줄인다면 여행의 질이 떨어지고 큰 차이도 나지 않는 반면에 숙박비는 1박에 2.5만원은 큰 차이가 돼서 21일일 경우 약 53만원의 차이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밖에서 주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잠만 자게 되는 숙소에 큰 비용을 3주나 투자하는 건 비용이 조금 아깝죠. 20대이고 패션 쇼핑 트렌드가 관심사이고 일정이 짧다면
신주쿠역, 시부야역 중심 근처 호텔로 1인 기준 10에서 12만원 선이 적당해요. 호텔비가 부담된다면 외곽으로 눈을 돌리시고 7에서 10만원 선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숙소 위치가 중심지어야 하는데 비용도 부담된다면 캡슐 호텔이나 도미토리에서 숙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용은 약 5만원 전후인데 좁은 공간에서 자야 하고 주변에 코 고는 소리로 시끄러워서 소리에 민감한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대 또는 커플 단위이면서 일본 감성이 관심사이고 일정이 짧다면 롯본기역과 신바시역 근처 호텔로 1인 기준 10에서 13만원이 적당하고 외곽은 9에서 11만원이 적당합니다. 롯본기는 주변에 데이트 코스 도쿄타워를 보기 위한 전망대, 맛집 술집도 많고 특히 고층 빌딩 사이 고가 하우스 그리고 동네 감성까지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다 지하철 이용 없이 걸어 다니며 즐길 수 있죠. 신바시는 좀 더 직장인이 많고 상업지구입니다. 늦은 밤 술집 맛집들을 즐기기 위한 코스들이 많으니 타 지역 여행하고 돌아와서 저녁 여행에 적합해요. 도쿄 명소는 조용한 곳이 없다고 봐야 해요. 현지인들은 당연하고 관광대국이라 외국인도 많거든요. 단체 관광객들에게 치이고 싶지 않고 매너 있는 지역에서 숙박하고 싶다면 도쿄역, 긴자역, 유라쿠초역에서 숙박하면 좋아요. 하지만 숙박비가 비싸죠. 고급 상점가가 많은 곳이라 단체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낮부터 이른 저녁까지는 관광객이 꽤 있지만 숙소가 대부분 다른 지역이라 늦은 저녁 되기 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늦은 밤 일본인들 생활 속에 녹아들고 여유와 함께 고급진 도시를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주머니 두둑하게 가야 합니다. 알려드린 호텔가는 평균치를 알려드린 겁니다. 컨디션이 좋은데 저렴할 수 있고 컨디션이 나쁜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위치, 시기, 호텔 연식, 인근 시설 등에 따른 것이니까 호텔에 대한 상세한 것은 반드시 숙박 플랫폼의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크기 룸이어도 뷰에 따라 숙박비가 2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특히 4월, 5월은 현지 휴가철 골든위크여서 평소 숙박비의 2배, 3배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중급편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초보자를 위한 도쿄 여행 기초 4편까지 끝났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 모두 정주행하셨다면 준비는 충분합니다. 첫 여행에 대한 불안감 모두 버리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요. 중고편은 일반적인 도쿄 여행에 익숙한 분들께 색다른 것을 가져올게요. 정보 전달은 물론 여행한 영상으로 같이 여행하듯 만나 뵐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